그러면 평균적으로 음. 보통 결혼식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보면 돼요? 평균 없어요. 생활 수준에 맞게를 생각하면서 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자들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일단 계약을 할 때 이게 신부님들 심리가 되게 신기해요. 예. 신부님들은 플래너를 선택하실 때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그 웨딩 플래너 수익 구조를 네.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직들한테 피해 안 가겠죠? 딱 그 네. 정도까지? 네. 그 웨딩 플래너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 구조인지 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으니까 네네네. 한번 알려줄 수 있어요? 저도 플래너를 현직으로 할 때 블로그 같은 쪽지에 되게 많이 받아본 적이 있어요. 웨딩 플래너를 하고 싶은데 뭐 연봉은 얼마나 되냐, 아니 뭐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았고, 요즘은 신부들이 플래너를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픽하는 구조잖아요. 네. 플래너들이 신부를 픽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당연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신부가 플래너를 만나서 진행하는 모든 1부터 Z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수익이. 예를 들어 아, 신부가 오늘 김보미 웨딩 플래너를 만나서 저 웨딩홀도 아직 계약을 안 하고 신혼여행도 아직 계약을 안 하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도 계약해야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다 해야 돼. 한복, 뭐 예복, 예물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사실은 플래너, 현직 플래너의 눈에는 그 신부가 나에게 만들어줄 이득이 어마어마한 대박 났네 오늘? 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플래너들 소개받아서 계약하는 모든 것들에 플래너들의 피가 숨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리베이트라고 하죠. 근데 이제 뭐 웨딩홀도 그렇고 신혼여행도 그렇고 되게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나 서울 경기권에서 결혼식 하시는 분들은 웨딩홀을 결정하는 것부터 문제예요. 그건 신혼여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웨딩을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고르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플래너가 나한테 이거를 소개시켜줘서 리베이트를 받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정보를 조금 간추려서 내가 도움을 좀 받는구나, 내 시간을 좀 세이브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신부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항목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계약이 하나 체결이 되면 네. 얼마 정도를 버나요? 나 예전 신부님들이 보시면 어떡하지? 기본적으로 신부들은 스드메 패키지라는 걸 계약하러 와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기준으로 플래너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되게 소수익이에요. 작은 수익. 그러니까 신부들은 스튜디오 스드메 패키지 계약하러 플래너한테 왔어요. 그럼 플래너들의 주수입이 그거인 줄 착각하신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수입은 계약을 위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마다 좀 다른데 적게는 뭐 50에서 60만 원 정도 플러스 하는 플래너들도 있을 거고, 뭐 많게는 100만 원까지 플러스 하는 플래너들도 있을 그쵸, 거고. 그쵸. 그러면 사실 어떤 신부님들한테는 한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통 신부들이 결혼 준비 6개월에서 1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50에서 100만 원의 그 수익금을 내가 내 통장으로 받으려면 아, 그 시간이 걸려요. 아, 예, 오래 예. 걸리는구나. 계약한다고 해서 돈을 플래너들이 그거를 통장으로 바로 확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본식이 끝나야 그 수익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 그쵸. 그 수령액이 나오는구나. 그 최소 마진 50, 최대 마진 100. 내가 오늘 당장 내 신부랑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거죠. 당장 내가 내 통장에 꽂힐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1년이라는 그 케어를 하는 기간 동안 부수입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 신혼여행, 뭐 예물, 아, 예보, 그 외 등등 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심지어 패백 음식까지. 신랑님 예복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다 이미 뭐 만들고 잔금도 다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을 하는 것 기준으로 플래너는 그 다음 달에 보통 정산 받거든요. 그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오히려 그런 쪽에 리베이트가 더 커요. 예를 들어 신랑님이 뭐 예복을 200만 원짜리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일을 했을 때는 아무리 적어도 이제 그 리베이트 비율이 10%에서 뭐 많은데 20에서 25%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네. 들면 10%라면 200만 원을 하면 20만 원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최소가 어, 10%예요. 17% 주는 데도 있기는 했다. 근데 그 신부가 예복만 할 거 아니잖아요. 한복도 할 거잖아요. 예물도 할 거잖아요. 예,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예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400, 500은 뭐 우습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0%만 준다고 쳐도 뭐 벌써 웨딩 패키지에서 얻는 수익을 벗어나잖아요. 이 신부가 주는
그 주수입원이 스드메 패키지가 아니고 이미 다른 한복, 예복, 예물, 신혼여행, 뭐 패백 이런 걸로 이미 들어오는 리베이트가 스드메 패키지에서 나오는 수익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넘어서요. 근데 그것도 다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신부들은 한복은 꼭 우리 어머니 많은 데서 해야 돼요. 뭐 예물은 이미 제가 본 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백화점 브랜드 뭐 까르띠에 이런 거 봤어요. 그러면은 뭐 연결을 시켜줄 뭐 그래도 어프로치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미 자기가 본 게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영업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드메 패키지가 주가 되는 경우도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신부님들이 워낙 드레스 욕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수입 드레스 같은 경우는 스드메 패키지가 기본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신부가 드레스 샵에 가서 뭐 수입 드레스를 아주 비싼 걸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 그럼 그 속에 또 리베이트가 숨어 있어요. 플래너들의 리베이트 다 있네. 다 있어요. 어. 모든 항목에 다 있어요. 플래너가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되게 어리신 신부님이 금액이 정말 안 되시는 분인데 블로그를 보시고 꼭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오셨던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신부님 일단 스드메 패키지는 회사 내규상 저희가 이제 뭐 진짜 최저 마진을 꼭 지켰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한선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꼭 지켜서 해드리느라고 그거는 뭐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없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 신부님 신혼여행 진행하신다거나 한복 진행하신다거나 하시면 이제 리베이트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포기를 할 수는 있어요. 플래너가 포기하면서 이제 업체에 대신 그 신부님한테 비용적으로 조금만 더 유리하게 돌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조율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사실 플래너도 자원봉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받을 건 맞습니다. 받아야죠.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음. 보통 결혼식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보면 돼요? 평균 없어요. 플래너가 한 커플한테 받는 그 비용도요. 평균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부가 한복을 또 엄청 비싸게 진행을 하게 되면 리베이트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항목당 다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수익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커플당 그런 것도 평균이 없는데 하물며 결혼식 전체 비용은 더더욱이 평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 신부님들이 처음 상담 오시면 질문하시는 게 플래너님 그러면 결혼식 전체 비용이 대체 제가 돈이 얼마나 있어야 이걸 좀 괜찮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없어요. 평균이라는 건 진짜 이야기할 수 자체가 없고요. 왜냐하면 항목이 그만큼 많고 항목별로도 또 업체들이 이만큼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낼 수는 없지만 그냥 대중성 있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결혼 준비하는 그 신부들의 메인 비용만 어느 정도 들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250에서 350 사이.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기준으로 250에서 350만 원까지인데 그게 평균치예요. 평균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결혼식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식 결혼식이니까 남들이 나를 봤을 때도 없어 보이지 않고 내 욕심에도 이제 조금 못 미치지 않을 정도의 선인데 진짜 결혼 준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350은 그냥 되게 우습죠. 예. 350만 원을 내가 투자한다고 해서 베스트의 결혼식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고가의 드레스 샵들도 되게 많고 메이크업 샵들도 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은. 예. 그러면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중요한데 결혼식이라는 게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생활 수준에 맞게를 생각하면서 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자들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일단 계약을 할 때 이게 신부님들 심리가 되게 신기해요. 네. 신부님들은 플래너를 선택하실 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싼 견적을 내주는 그런 플래너들의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스드메 패키지 지금 눈앞에 내 돈이 막 200에서 300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싸게 계약을 하셔도요. 투어 하다 보고 진행을 하다 보면 올라가요. 여자들의 심리가 싼 거 한번 보고 드레스 샵도 예를 들어 3번을 우리가 3곳의 샵을 투어를 가게 되는데 저렴한 곳 갔다가요. 저렴한 곳이 그렇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렴한 곳에 갔다가 진짜 조금 고가의 샵을 진짜 완전 스펙트럼이 넓게 비교를 하시면 이미 봤잖아요. 비싼 거.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쓰게 돼요. 아,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플래너 초기 계약하실 때 명확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을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베스트를 찾아달라고 베스트의 조합을 찾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싸게만 견적 내는 플래너와 계약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플러스 되는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쇼크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플래너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요 물어보시기 전에
내가 내 신랑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비용을 쓸 수 있겠다. 그걸 먼저 플래너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게 그 안에서 베스트를 찾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랑 신부님들은 본인들의 자산 능력을, 경제적인 능력을 공개를 다이렉트로 하시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부끄러워하신다고 해야 될까? 약간 조금 우리나라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을 1년 동안 하다 보면 또는 6개월 동안 하다 보면 플래너들은 대충 감을 잡죠. 경력직 플래너들은 이 신랑 신부님은 이 정도의 비용을 쓰실 수 있는 분이구나 감을 잡지만 그땐 이미 늦어요. 진짜 이미 늦어.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상담을 할 때 저희는 딱 쓰는 패키지는 350까지 쓸 수 있고요. 또는 250까지 쓸 수 있어요. 그 이상의 금액은 조금 저희 경제 상황 뭐 여러 가지 직업적인 상황상 어쨌든 비용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투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플래너들은 그 안에서 최고의 방법을 찾아요. 그렇게 조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요즘에 셀프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셀프가 나아요? 아니면 플래너를 이용하는 게 나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지인 중에 아주 좋은 집이 있다거나 좋은 장소가 있다거나 또는 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서 내가 스스로 메이크업을 다 할 수 있고 드레스샵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걸 융통할 수 있다. 그럼 셀프가 낫고요. 근데 나는 내가 지극한 일반인인데 조금 소규모 웨딩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플래너하고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웨딩 업체들 중에서 대형 이제 플래닝 업체들이나 유명한 뭐 프리랜서 플래닝 업체들과 협력 안 된 업체들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플래닝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휴를 맺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신부님들한테 일단은 입소문을 내어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휴맺은 업체들은 적어도 플래너 안 끼고 그냥 들어오는 그 손님들한테 금액을 저렴하게 소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워킹 손님들한테. 만약에 워킹 고객들한테 더 저렴하게 해준다면 본인들이 제휴한 플래닝 업체가 약간 상황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웨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일단은 만약 그런 인맥 찬스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아니면 진짜 소소한 웨딩 하실 거 아니면 근데 대부분 신부님들은 소소한 웨딩 하고 싶은데 진짜로 소소해 보이는 건 싫고 드레스는 되게 비싼 거 입고 싶고 메이크업도 되게 예쁜 데서 하고 싶고 뭐 소규모 웨딩 홀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호텔 뭐 어디 조그마한 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플래닝 업체 그러니까 제휴 할인이 되는 플래닝 업체의 웨딩 플래너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제가 플래너 출신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흔히 신부님들이 말씀하신 플래너를 끼면 더 리베이트가 붙어서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예요. 예, 그만큼 플래닝 업체는 단가가 싸게 들어오죠. 흔히 말하는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판다고 해도 워킹으로 들어가셨을 때보다도 조금 더 저렴해요. 예,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은 적어도. 적어도 그럼 서울 경기권은 플래너를 이용하는 게 네. 더 저렴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네. 들어 뭐 강원도, 삼척 아, 거기는 또 좀 동해. 머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출장비도 너무 많이 붙고요. 그 지역 자체가 웨딩 플래닝이라는 그런 산업이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웨딩홀에서 하는 게 더 퀄리티도 낮고 약간 좀 비용도 더 비싸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셀프 웨딩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해도 조금 더 세이브 되실 확률이 있다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자체적으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커 업체들 중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마케팅해서 신부님들 다 컨택해가지고 계약해서 진행하는 그런 자체 능력을 가진 업체들 크진 않아요. 예로 들어 뭐 오 머시기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워낙에 연예인들도 많고 그리고 미디어에도 노출이 많이 되고 매거진에도 워낙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 곳들은 아예 웨딩 플래닝 업체하고 제휴 자체를 안 하거든요, 본인들이.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업체들 이용을 하시게 될 거면.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플래너하고 함께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네. 리베이트로 제일 많이 받아본 게 얼마예요? 제일 한 커플한테 그만큼 열심히 해드렸으니까 네, 좋아요. 아, 그럼요. 열심히 하시고 그게 받은 네. 거잖아요. 400에서 500 사이. 한 번 하고. 네. 와.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플래너들이 현직에는 더 많아요. 사실 한 커플당 4,500만 원의 수익금을 올리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쵸. 되게 엄청 쉽지 힘들죠. 않은 일이지만 그걸 해내는 플래너들이 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 그 신부님들이 그걸 모르고 있진 않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대신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신부에게 맞는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플래너한테 있는 거죠. 4,500만 원 정도 나올 거면 정말 이거는 뭐 대박인 커플인 거지만 그만큼 그 커플한테 공들여야 되는 시간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링부터 아무튼 되게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진짜 보통은 온수 다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보통은 200만 원 안팎 아닐까 싶은데요.
평균적으로? 네네네. 네, 아. 그리고 신입이면 스드메 패키지에서만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네. 어때요? 그러니까 계속 하기에 좋은 직업인가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도전하시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웨딩 플래너라는 거는 내가 계속해서 뭔가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경력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하게 더 많은 것들을 이 사업에 대한 모든 많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붙으면 그래도 벌 수 있는 만큼은 벌거든요. 여자 나이로서는. 그리고 뭐 몇 세까지가 퇴직이야 이게 없잖아요. 웨딩 플래너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본인이 하는 대로 벌 수 있는 직업이기는 한데 예로 들어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잘 대화도 못하고 나는 너무 고상한 사람이라서 정말 스타일링만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웨딩 플래너라는 그 직업을 지원을 하시게 되면 아마 시작하는 것부터가 나랑 안 맞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진짜 스타일링을 탁탁탁탁 하면서 약간 고상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은 거의 웨딩 플래너 시작하고 정말 팀장 훨씬 지나고 경력이 진짜 막 5년 이상 됐을 때야 이제 그런 식으로 고상한 척 하면서 이렇게 막 해도 손님이 이제 계속 소개 손님이 생기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초반에는 웨딩 플래너라는 거는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케어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공감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그리고 리액션으로. 그럴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시작하시게 되면 실패하고 떠나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떠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그래서 그럴 자신 없으시면 시도 자체를 사실은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맞다나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초반에는 신입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가만히 있어도 소개 손님들이 계속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줄 수 있으셔야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하는 모든 예민하신 신랑 신부님들의 니즈에 내가 든든한 약간 내 신부가 뭐가 힘들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딱 기댔을 때 아이고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남이 나한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막 감정을 막 쏟아낼 때 약간 감정 쓰레기통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견딜 수가 없으면 못해요. 네, 절대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지금도 현직에는 제가 아는 유명한 플래너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우리나라에는 좋은 웨딩 스타일링을 진행하는 웨딩 플래너들이 정말 많아요. 제 지인들 중에도 그런 플래너들이 많아서 원하신다면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플래너들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들이 무슨 리베이트를 받으면 어쩌나 플래너들이 하면 나한테 더 비싸게 부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플래너들도 신랑 신부를 만날 때 10만 원 더 붙일까? 20만 원 더 붙일까? 이런 생각으로 상담을 적어도 제가 아는 웨딩 플래너들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상담에 임하는 플래너들은 없거든요. 대신 이런 생각은 하죠. 이것도 일이니까 내가 이만큼 더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마진율을 더 높게 책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플래너들이 그 담당 플래너가 조금 더 잘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얘는 나한테 이걸 남겨먹겠지 저걸 남겨먹겠지 이런 생각으로 플래너 선택하시지 마시고 선택을 하실 때는 이 사람하고 내가 6개월이나 또는 1년 기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잘 감정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좀 고려하셔서 플래너를 선택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얼마를 쓰셨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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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